네. 안녕하세요. 오늘 브라운백 세션에서는 K네이티브 파드 오토스케일러와 캐다를 비교해서 설명드리고 또 간단한 데모까지 보여드리려고 다소 긴 1시간이라는 시간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을 꽉 채우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끝낼 테니까 어 다 시간 되시는 한 많이 들어주시고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보여드릴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토스케일러란 무엇이며 K8S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토스케일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고, K네이티브 파드 오토스케일러와 캐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각 오토스케일러를 사용해서 파드 오토스케일링을 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고객에게 더욱더 알맞는 그런 기능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파드 오토 스케일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호리젠탈 파드 오토 스케일러라는 게 있습니다. 이 HPA라는 것은 파드의 개수를 수요에 맞게 자동으로 스케일링하는 것인데요. 이 호리젠탈 파드 오토 스케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드의 개수를 수에 맞게 오토 스케일링 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오토 스케일링을 할 때 기반 리소스가 CPU나 메모리 등의 하드웨어 리소스가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HPA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 이상의 파드는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티컬 파드 오토 스케일러라는 게 있는데요. 버티컬 파드 오토 스케일러는 파드의 리소스를 어 수요에 맞게 자동으로 스케일링하는 것입니다. 이 파드의 리소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CPU나 메모리 등의 리소스를 말하는 거고요. VPA 역시 CPU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 리소스 기반으로 자동으로 오토 스케일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이 중에 HPA와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HPA와 서버리스 솔루션인 K네이티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KPA, 그리고 쿠버네티스 이벤트 드리븐 오토 스케일링인 캐다라는 것에는 각각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기존 환경에 그 기존 K네이티브 K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계속 잠겨 가지고 이제 기존의 서버리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실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K네이티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네이티브는 크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소스 코드를 컨테이너 이미지로 구축하는 유연한 접근 방식인 빌드, 그리고 요청 기반 모델이라는 것을 통해서 컨테이너를 신속하게 배포하고 자동 확장하는 제공이라는 것과,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소스로부터의 이벤트를 사용하는 이벤팅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제 K네이티브를 통해서 더욱 생산성이 높은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이 가능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운영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네이티브는 굉장히 매력적인 장점들을 가진 그런 솔루션인데, 특히 가운데 제가 밑줄을 쳐둔 서빙에서는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스케일 다운 투 제로 기능이 가능한 그런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이 바로 K네이티브 파드 오토 스케일러 KPA입니다. KPA는 OCP 4 버전부터 포함되었고 4.3 버전에서 GA가 되었는데요. 오픈시프트 상에서 이제
서버리스 오퍼레이터를 설치하고 K네이티브 서빙이란 것을 설치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스케일 다운 투 제로가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버리스의 가장 큰 장점인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리소스를 아낄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을 때는 서버가 아예 뜨지 않고 스케일 다운 투 제로가 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리소스를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KPA는 큐 프록시와 오토스케일러 그리고 액티베이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큐 프록시는 서비스에 대한 요청을 측정하고 제한하는 것이고요. 오토스케일러는 요청에 따라서 파드의 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액티베이터는 파드의 상태에 따라서 들어오는 요청들을 로드 밸런싱해서 어떠한 요청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KPA와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HPA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공통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는데 이 HPA와 KPA는 모두 하드웨어 리소스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K8S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HPA 기능은 위에 회색 박스로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어떤 파드가 요청에 따라서 증가하면 파드의 개수가 늘어나고 요청이 없을 때에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파드는 존재해야 됩니다. 스케일 다운 투 제로 기능이 없기 때문이고요. K네이티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KPA 기능의 경우에는 요청이 아예 없으면 파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케일 다운 투 제로를 굉장히 여기 위에 빨간 글씨로 적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통점은 하드웨어 리소스 기반으로 오토 스케일링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차이점에 있어서는 스케일 다운 투 제로가 가능하냐 아니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네이티브의 KPA는 설정이 굉장히 간편합니다. 먼저 서비스에서 어노테이션을 통해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요. 또 스케일 다운 투 제로는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비활성화와 활성화가 모두 가능합니다. 보시면 컨피그 맵 쪽에 enable scale to zero가 true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을 false로 바꿔주면 스케일 다운 투 제로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버리스 기능은 좋지만 스케일 다운 투 제로가 이 업무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싶은 경우에는 비활성화를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데모는 나중에 한 번에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 번에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K네이티브 서빙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해서 오토 스케일링 하는 모습에 대해서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캐다입니다. 이제 캐다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K네이티브를 통해서 이제 뭐 HPA와 K네이티브를 통해 하드웨어 리소스를 기반으로 오토 스케일링을 했다면 캐다의 경우에는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에서의 챌린지가 느껴졌기 때문에 이 이벤트에 따라서 파드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자동으로 스케일링을 할 때 애플리케이션의 큐 길이나 메시지 큐의 길이 또는 특정 이벤트에 따라서 자원을 스케일링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요즘 어떤 트렌드를 생각하면 더더욱 이벤트 기반의 아키텍처가 논리적인데요.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그런 K네이티브나 HPA를 통해서 이렇게 이벤트 기반 스케일링을 하기 위해서는 커스텀 매트릭을 프로메테우스 등으로 수집을 한 이후에 이 매트릭을 CA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야 했는데
이 경우에는 굉장히 구현의 복잡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벤트 기반의 그런 어 오토 스케일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통해서 개발을 한 게 바로 캐다입니다. 캐다는 쿠버네티스 이벤트 드리븐 오토 스케일러입니다. 쿠버네티스 이벤트 기반 오토 스케일러인데 이게 지금 그림을 좀 이해하기 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AMQ 같은 그런 이벤트 기반의 메시징 큐라든가 뭐 MySQL 같은 DB도 적용이 되고요. 이러한 솔루션 등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캐다를 통해 오토 스케일링을 하는 건데요. 캐다에서는 지금 다양한 오토 스케일러를 제공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매트릭 어댑터를 사용을 해서 HPA 메커니즘까지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캐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스케일 투 제로라는 게 가능하고요. 말씀드렸듯이 HPA와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기능을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혀집니다. 이 캐다의 경우에는 레드햇과 MS에서 처음 개발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고요. 현재는 CNCF 프로젝트로 인큐베이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시프트 4.11 버전이 GA되면서 커스텀 매트릭 오토스케일러라는 게 또 TP 기능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커스텀 매트릭 오토스케일러가 바로 캐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것인데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나 아파치 카프카 등을 가지고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도 적혀 있는데 워크로드를 0으로 스케일 다운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매력으로 뽑힙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텐데 캐다와 K네이티브에는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캐다와 K네이티브는 굉장히 비슷한 듯 다른데요. 캐다는 기본 K8s 리소스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K네이티브는 K네이티브 서비스로 등록한 것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 캐다의 경우에는 기존에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을 캐다로 스케일링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K네이티브의 경우에는 기존 앱에 수정을 가해야 합니다. 기존 앱이 이벤트 기반의 그런 이벤트 기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정을 가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좀 더 공수가 들고 어찌 보면 최소한의 리스크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캐다의 경우에는 이벤트 기반 오토 스케일링을 타겟으로 해서 개발이 된 프로젝트고요. K네이티브는 처음에는 요청 기반 오토 스케일링이었습니다. 이를 사람들이 많이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수정을 해서 어느 정도 이벤트 기반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의 공수가 필요하고 사실상 예제도 제가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벤트 기반으로 오토 스케일링을 할 때에는 캐다를 사용하는 것이 베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캐다는 확장된 HPA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쿠버네티스 이벤트 기반 오토 스케일러로서 지금 레디스라든가 레빗MQ 또 아파치 카프카, AWS 클라우드 워치, AWS 키네시스 스트림, AWS SQSQ 그리고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캐다 어댑터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어댑터라 함은 스케일드 오브젝트에 트리거로 등록을 해서 지금 보시는 예제의 경우에는 레디스 q 길이가 10개 이상이면 트리거를 하겠다.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소스로부터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해서 오토 스케일링의 소스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캐다를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캐다를 배포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캐다 오퍼레이터 허브에서 캐다 오퍼레이터를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혹은 또 헬름 차트에서 캐다를 설치하는 방법, 야물 파일로 정의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캐다 오퍼레이터를 설치를 한 이후에 캐다 컨트롤러를 배포를 해 주면 바로 캐다를 사용할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또 캐다와 MySQL을 사용해서 오토 스케일링하는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것도 마지막에 한 번에 다른 것과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다와 MySQL을 사용해서 한 오토 스케일링의 경우에는 아키텍처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MySQL과 서버, 더미 이렇게 세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제가 띄워 놨는데요. 서버의 경우에는 부하를 주는 데 사용되고 또 오토 스케일이 될 그 대상 어플리케이션인 더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버를 통해서 MySQL 인서트를 시키는데 한 번 인서트를 할 때마다 100 개의 레코드가 삽입됩니다. 그래서 이때마다 트리거가 돼서 더미 애플리케이션이 하나씩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레코드를 모두 삭제하는 명령어를 날렸을 때는 바로 스케일 다운 투 제로가 되면서 파드가 없어지는 것까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캐다 리소스를 정의할 때 어떠한 그런 리소스들을 정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지금 예제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캐다의 경우 기본적으로 앞서서도 보여드렸던 스케일드 오브젝트라는 것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데모를 준비하면서 정의했던 그런 MySQL 스케일드 오브젝트를 준비를 해 왔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트리거 밑에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트리거 밑에 이 해당하는 트리거의 소스 타입을 정의를 해 주고요. 쿼리 밸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수점으로 되어 있지만 이 예제는 그만큼 쿼리 밸류 값에 소수점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예제이고요. 이 쿼리 밸류는 HPA에서 타겟 밸류로 사용되는 임계 값입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쿼리 밸류는 스케일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표 값인데요. 이게 저도 계속 혼동되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쿼리 밸류는 어떤 타겟을 위한, 그러니까 이 값 이상이면 그 다시 말씀드릴게요. 액티베이션 쿼리 밸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스케일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표 값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히 스케일링의 활성화 여부에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쿼리 밸류 값이 지금 보시는 5.4 라면 쿼리 값이 5.4 이상이면은, 그러니까 이 쿼리 셀렉트 문을 통해서 도출된 값이 5.4 이상이면 그때 스케일러가 활성화가 된다는 뜻이고요. 쿼리 밸류 값은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쿼리를 실행할 임계값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돈되는 그런 네, 부분인데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나중에 다시 한번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타겟 래프에는 스케일링을 할 대상 서비스를 입력을 하면 되고요. 어텐티케이션 래프라는 부분에는 이제 이 트리거가 사용할 시크릿 값을 넣어 주는 건데 이 시크릿 값은 뒤에서 설명드릴 트리거 어텐티케이션 리소스에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리거 어텐티케이션 리소스에 대한 이름을 먼저 여기에 입력을 해 주고요. 다음으로 트리거 오텐티케이션에서 이 트리거가 사용할 시크릿 값을 정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캐다의 경우에는 쪼끔 데모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캐다 프로메테우스 예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프로메테우스의 매트릭을 기반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자동 확장하는 그런 데모입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의 경우에도 프로메테우스의 매트릭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오토 스케일링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데모를 보여드리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다의 경우에는 카멜과 함께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멜 어노테이션 추가를 통해서 카프카 토픽과 연결지어서 몇 개 이상의 토픽이 들어왔을 때는 트리거를 활성화할지 말지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간단히 또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말씀드려서 혼돈되실 수 있을까 봐 정리장표를 준비해 왔는데요. 먼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HPA는 호리존탈 파드 오토스케일러로 하드웨어 리소스를 기반으로 오토스케일링이 이루어집니다. HPA의 경우에는 스케일 다운 투 제로 기능이 사용할 수 없고요. 대신에 이 기능은 KPA를 통해서 하드웨어 리소스를 기반으로 오토스케일링이 되는데 스케일 다운 투 제로 기능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길게 말씀드렸던 캐다의 경우에는 쿠버네티스 이벤트 드리븐 오토스케일러의 줄임말로 이벤트 기반의 오토스케일러입니다. 캐다의 경우에도 역시나 스케일 다운 투 제로 기능이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짚어드리자면 캐다의 경우에는 기존 K8S 리소스에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K네이티브의 경우에는 기존 리소스에서 수정을 가하고 K네이티브 서빙으로 배포를 해야지만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K네이티브와 캐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고객분들의 궁금점과 또 앞으로 이를 세일즈에 활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먼저 지금의 트렌드는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고 MSA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캐다라는 것은 당연히 어떤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메시징 큐를 기반으로 오토 스케일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 와스 스레드 기반으로 오토 스케일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프로메테우스를 기반으로 오토 스케일링 하고자 하는 경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MySQL이라든가 어떤 쿼리를 이용해서 또 오토 스케일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으실 텐데 이 중에서 와스 스레드 기반으로 오토 스케일링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실제로 제가 롯데카드 POC 진행 중일 때도 고객께서 많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일즈를 진행을 할 때 고객에게 저희 이런 오픈시프트가 캐다와 함께 또 보여줄 수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면은 더욱더 사용성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세일즈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개념적인 설명은 다 드렸고요. 이제는 조금 더 천천히 숨을 돌리면서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먼저 개념 설명드린 부분 중에서 좀 이해가 안 되시거나 더 듣고 싶다 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네요. 그러면은 바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데모는 KPA 기능인데요. K네이티브 서빙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해서 오토 스케일링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 중에 KPA는 어떤 게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하드웨어 리소스 기반으로 스케일링이 되며
파드가 스케일 다운 투 제로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드웨어 리소스 기반으로 스케일링을 하되 스케일 다운 투 제로가 가능한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P의 경우에는 제가 따로 지금 준비한 데모가 없는데요. 이거는 사실 저희 이미 문서에도 많이 있는 부분이고 POC 하면서도 많이 수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하진 않았는데 혹시 나중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따로 또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네이티브 데모 준비하는 동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우선은 K네이티브 데모를 위해서 먼저 서버리스가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서버리스에 대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퍼레이터 허브에서 레드 오픈시프트 서버리스라는 오퍼레이터를 설치를 하고요. 이제 K네이티브 서빙을 추가해 주어야 이 K네이티브 서빙 구성 요소 중 하나인 KPA가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K네이티브 서빙을 지금 추가해 주었고요. 이 야물은 저는 여기서 그냥 기본 생성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from 뷰에서 기본 생성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K네이티브 데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에 지금 기존의 K네이티브로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이 하나 올라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서비스에 추가를 해 주고 스케일 다운 투 제로 기능이 활성화되었는지만 확인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배포해 둔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스케일링을 해줄 건데요. 지금 헤이라는 그 CLI 툴을 이용해서 이 오토 스케일링 고 네이티브 K네이티브 앱을 부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러면 지금 부하를 주는 파드가 바로 생성이 되었고요. 파드가 생성됨과 동시에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 시작이 될 겁니다.
시간이 쪼끔 걸려서 기다려 주세요. 뭔가 뭔가 지금 살짝 이상한데 다시 부하를 주니까 오토 스케일링 바로 파드가 6 개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부하가 주어졌는지가 지금 레포트가 뜨고 있는데요.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캐다와 MySQL을 사용한 오토 스케일링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 드렸던 3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뜨고 있는데요. 더미의 경우에는 지금 요청이 없기 때문에 스케일링 제로로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MySQL 터미널에 접속을 해서 지금 어떤 기록들이 있는지를 보여 드릴 건데요. 지금은 empty set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ySQL에 기록을 추가해 주는 쉘을 지금 실행을 시킬 건데요. 제가 클러스터를 급하게 다시 만들다 보니까 쪼끔 파일이 정리가 안 돼서 잠시만요. 그러면 바로 리코드가 삽입되었다고 나오고 더미 애플리케이션이 스케일링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레코드를 더 추가를 시켜 줄 거고요.
추가를 시켜준 만큼 컨테이너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MySQL에서도 증가한 그 레코드 수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지금 400 한 번 실행할 때마다 100 건씩 들어가기 때문에 400 건의 데이터가 들어갔고요. 그에 따라서 파드의 수도 그만큼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미도 4 개의 파드로 증가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리소스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스케일드 오브젝트를 통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MySQL과 연결을 시켜 주었고요. 이 세일이라는 함수는 반올림하는 함수인데요. 전체 기록에서 스테이트가 Q인, 어차피 모든 데이터가 Q로 들어가거든요. 이 데이터를 다 합산을 구해서 그 수만큼을 반환을 해 주는 쿼리를 지금 작성을 했고요. 쿼리 밸류가 10인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쿼리 밸류가 타겟 밸류를 이용되기 때문에 이 수 이상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파드 오토스케일러가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다와 MySQL을 이용한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캐다와 프로메테우스를 이용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경우에도 스케일드 오브젝트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타노스에서 HTTP 리퀘스트의 토탈 값을 받아오고요. 스레스홀드가 5 이상이면 오토 스케일링이 되도록 지금 구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착각을 해서 이게 창이 넘어가 버려서 잘못 실행을 시켰는데 여기서 다시 제너레이트 로드 파드를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를 지금 생성을 다른 프로젝트에다가 해 버렸네요. 다시 로드를 생성을 해 주면 지금 제너레이트 로드 파드가 생성이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파드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객분들께 프로메테우스를 통해서 HTTP 리퀘스트까지 받아서 오토 스케일링을 구성할 수도 있으며 MySQL 기록수에 따른 그러니까 MySQL 어 등록수에 따른 그런 오토 스케일링도 가능하다는 점을 좀 어필을 하면 오픈시프트의 장점이 더욱더 잘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좀 많이 버벅거렸는데 네.
다음번에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어 고객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데모 영상을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션에 대해서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